자,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사업본부의 김일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일입니다. 오늘 전북 콘텐츠 산업 발전 포럼 시작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럼에서 좋은 내용들, 왕성한 활동 기대하면서 제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요, 지역 콘텐츠 현황과 발전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현황하고 작년에 발표가 됐던 3대 혁신 전략,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콘텐츠 발전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현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죠. 콘텐츠는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콘텐츠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정보, 그리고 가로쳐놓고 여기에 대한 복합 콘텐츠를 콘텐츠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 산업진흥법이 나오기 이전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서는 저희가 장르별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비디오물, 음악, 게임, 인쇄문화재, 만화 캐릭터 등의 대중문화를 콘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콘텐츠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콘텐츠라는 용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나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 행사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광 콘텐츠라고. 또 어디 가서 들었더니 음식 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이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을 때 콘텐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인 콘텐츠 산업은 문화 콘텐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든가 콘텐츠 산업법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콘텐츠 산업진흥원 내에서 지원하는 분야이니만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장르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국고 사업계획서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중복을 회피하려고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순수 창작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도 콘텐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문화예술위가 지원하는 게 내용적으로는 같을 수가 있겠지만은 중복적 지원은 저희가 피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 콘텐츠, 음식 콘텐츠가 그것이 잘못된 용어가 아니라 광의에는 내용물이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광의의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콘텐츠진흥원의 입장에서는 협의의 콘텐츠, 즉 문화 콘텐츠의 영역을 콘텐츠로 정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콘텐츠진흥원은 이런 정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들이 지역에 가서는 다른 형태로 변모하거나 발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관광 콘텐츠가 되거나 또는 공연, 예술물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의 정의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그런데 콘텐츠가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콘텐츠 플러스 알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그런 기술 영역들과 접목된 것들, 예를 들면 VR, AR,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것과 연계된 콘텐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융복합 콘텐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실감 콘텐츠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CES가 미국의 가전 전시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2년도에 키워드를 CES라고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커넥티비티, 세상의 연결, 그리고 융합. 왜냐하면 5G 네트워크 기술과 접목된 그런 콘텐츠들은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들, 디바이스들과 접목이 되어서 우리의 스마트 라이프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인 efficiency,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부품들의 경쟁력과 더불어서 이제는 전장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 장치들하고 결합된 것들, 그리고 로봇 산업들하고의 결합이 앞으로의 미래는 효율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키워드인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콘텐츠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가 시간 동안 건강 그리고 여러 타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즐길 것이고, 또 보안 기술에 있어서는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안 기술들이 더욱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2020년의 키워드는 CES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통계 현황인데요. 이거는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기로 할 텐데, 콘텐츠 산업의 매출 현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약 116조 원 정도 현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수출액은 75억 달러인데 절반 이상을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13,000개 이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산업 구조 역시 기획, 제작, 유통, 소비에 이르는 그런 일련의 단계가 가치 사슬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환경 변화로서는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 경쟁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감 콘텐츠의 수요 증가는 5세대 통신 상용화에 따라서 더욱 폭발적으로 콘텐츠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앞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한류는 이러한 글로벌한 플랫폼을 타고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라는 관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고요. 5G 상용화를 작년 4월에 최초로 시작을 했으나 아직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한류 확산하려는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7일에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한 그런 행사였고요. 이 자리에서 문체부 장관께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위치는 7위 정도 되고 있고요. 고성장 한류 산업입니다. 앞으로 이 콘텐츠 산업은 미래의 한국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아져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비전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투자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실감 콘텐츠로 신수요를 창출하는 부분, 세 번째가 신한류가 그냥 신한류가 아닌 상호 교류에 기반한 신한류를 성장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그 첫 번째인 정책 금융에 대한 확충입니다. 이제까지 콘텐츠 기업이 받아왔던 금융에 대한 혜택은 모태펀드로 받았던 펀드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기보라든가 신보를 통해서 받았던 일부 융자 자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콘텐츠 기업의 가치, 그 밸류라는 것이 일반 기업의 재무구조로 받는 그런 일반 가치 이상의 것들을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창하는 것이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에 일부 있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 콘텐츠 기업 보증을 더욱 확대해 나가서 콘텐츠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지기를 바라는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는 5G 네트워크 기술에 이은 콘텐츠의 빈곤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더욱더 많아질 것인데, 이러한 콘텐츠들은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콘텐츠 보급에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감 콘텐츠 혁신 프로젝트는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뿐만이 아니라 과기정통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XR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에 대한 개발 지원과 함께 체험 공간들도 구축해 나가서 유통과 소비, 향유가 함께 이루어지고자 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육성으로 함께 묶어내서 시장을 주도하는 킬러 콘텐츠를 제작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제작 지원과 더불어서 인재 양성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기업 육성에 대한 성장 산업들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신한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콘텐츠 유망 기업들이 수출의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재와 관광 연관 산업들하고의 한류 마케팅 지원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연관 산업들에 대한 견인은 이런 산업 기반 강화로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요. 산업 기반을 강화한 이후에는 문화 기반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22년까지는 이런 모험 투자 전문 펀드에 대한 조성을 완성을 시키고 콘텐츠 기업 보증을 확대를 할 것이고요. 실감 콘텐츠 부분에서는 민간 영역도 중요하겠으나 범부처와 연계를 한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수출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한다라든가 소비재 관광 핵심 연계사업하고 동반 유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년 뒤에 목표들입니다. 매출액과 수출액, 고용 효과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혁신적으로,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만큼은 건강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략 과제들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표방되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 공정과 상생,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한류 도약, 소통과 공감의 조직,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선순환 체계를 이뤄 나갈 것이고요. 창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가장 중요한 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서 실감 콘텐츠를 더욱더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은 많이 나열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기획, 제작, 유통, 소비, 확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고, 거기에 인재 양성, 그리고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공정거래가 가능한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개발, 전략 수립을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4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본 겁니다. 전체적인 진흥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약 1,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지역 콘텐츠 산업 균형 발전 지원 예산이 약 7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1,971억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상현실 그리고 실감 콘텐츠 산업 예산이 약 550억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든가 CT R&D 지원 사업들 예산을 약 908억 정도 편성을 하는 것이 올해 2020년의 주요 사업과 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성과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만큼 매출, 수출, 일자리를, 투자를 다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지원을 통해서 기대 효과를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핵심 성과 사항들입니다. 대표적인 성과 모델들은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라바라든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었던 배틀그라운드 게임 그리고 블레이드를 직간접적인 지원을 했고요. 스토리 부분에서는 태양의 후예 그리고 극한 직업 이런 스토리 작업 등의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의 예산이 약 전체 한 800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400억을 차지하고 있는 광화문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라는 게 국고 사업의 명칭이고요. 이 광화문 프로젝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광화문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게 역사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고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문화의 상징인 이 광화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 문화와 예술이 공존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경복궁, 덕수궁,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민속박물관 등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결합을 해서 주위에는 KT, SKT 등의 이동통신사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5G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같은 곳에서의 최적의 위치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말씀드렸던 박물관, 미술관 내에서의 체험관들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인 안내 시스템은 시간 콘텐츠, 그 중에서도 VR을 활용을 한다든가 AR을 통한 안내 시스템을 좀 갖춰갈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보여줄 콘텐츠들은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도 있지만 또 직접 참여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요.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이런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여러 후보지 중에서 한 2개 정도로 좀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3호선 역에 가보시면 경복궁역이 있습니다. 경복궁역의 위층에는 별도의 갤러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메트로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전시를 저희가 상설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를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미대사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KT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이 위치는 앞으로 내년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공사 여파에 따라서는 좀 잘 보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가릴 수도 있지만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는 광화문 광장의 핵심 자리 위치에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후보지로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보여줄 만한 이 실감 콘텐츠들은 한 20개 정도의 후보에서 점차 압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영상은요.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When you come on to the bus, you can look out the windows. As the experience 워싱턴 begins, DC에서 그 스쿨버스를 탄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바깥의 화면은 워싱턴 DC의 근교가 아니고 화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 멘트도 화성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화성의 영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버스를 타면서 움직이는 싱크로율이 화성을 탐사하는 듯한 것을 연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감나는 그런 영상의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홀로그램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연회 매진하고 있는 마이클 잭슨 공연입니다. 마이클 잭슨 보고 계시는 영상은 홀로그램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백댄서들은 모두 사람들이 실제 안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홀로그램과 그리고 사람과의 콜라보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콘서트는 비단 마이클 잭슨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그룹 퀸의 콘서트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도 한번 볼까요? 롯데월드에 가보시면 120층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120층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 볼 수 있는 LED 화면으로 보는 서울 근교, 그래서 명칭도 서울 스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현재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밤에 불꽃놀이 축제라든가 서울의 야경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맵핑과 LED 영상들을 보실 텐데요. 싱가포르의 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LED 영상입니다. 굉장히 선명한 화면이고 밑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항에 티켓팅하는 창고들이라든가 카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LED 작업을 하기 위한 공사 현장들을 같이 영상에 담아봤어요. 두 번째 보시는 영상은 잘 아시는 모바일 게임 클래시 로얄의 그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관중석에서 그동안에 보셨던 영상들은 전광판을 통해서 중계 영상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 영상은 바닥에 있는 프로젝션 매핑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 오다이바에서 위치하고 있는 팀랩 보더리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팀랩은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와 많이 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 팀랩의 가장 큰 장점은 관람객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소통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는 청소년들의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이 물고기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가 하면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재방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램프의 숲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굉장히 어두운 밤에 수만 개의 전구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곳은 주로는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감상을 하셨고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래의 숲이라는 주제로 만든 영상인데요. 모멘트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는 모멘트 팩토리는 전 세계에 한 5개 정도의 브랜치를 들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영상들이 대부분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이런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같은 모멘트 팩토리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을 프로젝션 매핑으로 비춰줘서 이 성당의 구조물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 전주의 전동성당에도 이러한 프로젝션 매핑을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5G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VR, 가상현실인데요. 이 중에서 좀 오래된
네트워킹 게임이긴 합니다. 한국에도 있죠. 홍대에 VR 스퀘어를 가시면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드는 이런 FPS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간 콘텐츠를 저희는 꾸며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AR 영상 콘텐츠들을 좀 보실 텐데요. 이렇게 AR 영상 기술을 통해서는 원신을 본다든가 아니면 과거의 시조새들을 감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텍스트들을 자기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하면 화산의 폭발 등도 감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실제는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국내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2018년 경일 것 같은데요. 문학경기장에서 LOL 롤챔스 결승전에서 보여준 공연의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이 이제 준비하는 모습들이 롤챔스에 온 관람객들은 전광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고요. 실제 아이돌인 여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AR 영상 가상 캐릭터죠. 와 함께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언제든지 내 모든 매직 다른 번에 내가 잡아 절대 기죽지 않지 평평 네가 뭘 알아 그릴 수 없어 원했다 너는 결국에 보여 I'm troubling you running it I'm so cold When I move that way you gon' be so blown I'm the realest in the game Said I'm on fire with the blade You're about to hit my leg 대략 이런 영상들이 되겠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저희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그런 영상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똑같이 만들 것이 아닌지라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CES 2020년에 보여줬던 그런 기술들하고 결합을 하려는 그런 형태를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개는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5G 기반의 다양한 최신 미디어 기술을 선보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건 여러 가지 화면 분할이 일어나고 소비자 취향에 따라 가지고 5G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 기업에 대한 홍보를 담은 그런 영상들이 되겠고요. 앞으로 미래차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우디는 이렇게 운전대를 보시대 뒤에 넣고 나서 VR을 쓰고 영상을 즐긴다든가 이거는 지금 중국을 겨냥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즐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UI들을 담고 있습니다. 벤츠는 주로는 아바타와 연계를 했기 때문에 아바타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실제 운전자의 심장 맥박, 호흡 이런 것들하고 연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본인이 잊어버린 약속 장소로 이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실제로 이것이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터치가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없는데 터치를 한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AR 기술인데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의 AR 글래스이고요. 웨어러블이 있고 이 가상의 트레이너가 캐릭터가 나타나서
동작에 대한 교정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따라한 사람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디바이스에 전달이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 영상까지만 보시도록 할게요. 가장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삼성전자의 볼리라고 하는 것인데 반려 로봇 이렇게 부릅니다. 반려 로봇이고 이 반려 로봇 볼리 안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집안 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서 스마트 TV, 스마트폰, 뭐 청소기 등도 다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홈 허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8명의 캐릭터 중에 단 한 명만이 실제로 사람인 네온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현황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광화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지역 콘텐츠는 어떻게 발전 전략을 가져나가야 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광화문 프로젝트는 먼저 시작은 광화문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으로도 전국 곳곳에 확산이 되어야 할 그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아내질 거점들은 다른 곳, 예를 들면 전주에서도 또 다른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주의 프로젝트에서는 또 다른 실감 콘텐츠들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들을 내후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 지역 콘텐츠가 스토리텔링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광화문 프로젝트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부터 시작을 하고자 논의를 여러 번 거듭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 해야 될 것이고 전달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여기에는 정책적인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콘텐츠와 도시의 새로운 브랜딩 그리고 지역 관광하고의 반드시 결합을 해서 이것이 지역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작년 10월에 16개 지역의 거점 기관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중앙 주도로 했던 사업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도로 바텀업으로 이렇게 풀뿌리 지역 콘텐츠 산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역 거점별로는 종합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정책 연구와 실행이 뒷받침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거버넌스 안에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기업들과 산학연이 합동이 되는 그런 역할을 유관기관끼리 협력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저희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지원 사업들은 아마 지원 사업 설명회 때 많은 소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지막 지역의 고민 사항인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재 양성을 해놓았는데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더라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유학생들이 미국, 유럽으로 가서 이제는 그들이 큰 활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큰 활약을 수도권에서 하고 성과를 올렸다면 고향인 전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금이환영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주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 즉 살 곳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들에 대한 제공을 여러 가지 형태, 예를 들면 조례의 제공으로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